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간 페이지 65페이지. 기초공사의 마지막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정입니다. 지정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부동치마입니다. 지난번 기초 강의 첫째 시간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중반쯤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땅을 팝니다. 말뚝을 박아요. 말뚝은 주변에서 중앙으로 박되 3개 이상 박으라고 합니다. 왜 3개 이상 박느냐? 다 필요 없고 한마디로 공부도 3-4번이고 노력도 3-4번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3개 이상 박으시고 그것도 시험거리입니다. 이거를 말뚝 지정. 또 배수를 목적으로 사람 머리만한 돌, 호박돌을 주변에서 중앙으로 엽새역과 알아옵니다. 얘를 잡석 지정. 얘는 배수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그냥 일하기 힘드니 여기다가 판판하게 철근을 집어넣지 않는 묵은 콘크리트로 판판하게 깝니다. 얘를 밑창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는 버린 콘크리트, 그 다음에 영어로는 베이스 콘크리트 지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왜 하냐면 일하기 편리하려고 작업 편리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초를 넣고 그 다음에 상부고를 넣습니다. 여기는 이제 흙을 메우겠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독립기초의 문제죠. 그래서 지정, 여기 기초, 여기 상부구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됐죠? 이제 가죠. 지정에 대한 내용을 보겠다는 겁니다. 65페이지. 보통 지정, 모래 지정 있다고만 보시고 자갈 지정, 밑줄이요. 배수를 목적. 45mm 내외의 자갈 또는 쇠석을 소중의 두께로 깔고 충분히 다져 시공하며 그 다음 밑줄이요. 연약 점토 집안에는 사용하지 않음. 왜 그럴까요? 아니 진액에다가 돌 몇 개 넣는다고 그게 배수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갈 지정의 포인트는 2가지. 배수 목적이요. 연약 점토 집안 사용하지 않음. 그 다음 긴 주춧돌 지정은 있다고만 보시고 잡석 지정부터 가죠. 잡석 지정. 잡석은 한 켜로 포인트는 눕힐 거냐 세울 거냐 세워서 공부하시는데 눈이 말씀입니다. 동영상 듣는다고 책상 위에 다리 올려놓고 캔맥주 놓고 보지 마세요. 머리 끼우리지 말고 똑바로 어떻게 해요? 세워서 합니다.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밑줄이요. 가장자리에서 주변에서 중앙으로 채웁니다. 2번 됐고요. 3번 주요 목적 배수로 방습 잡아내시고 그 다음 밑창 지정 버림 콘크리트 지정이라고 부르며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에는 나왔더라고 한번 예전에 영어로 뭐라 부를까요? 베이스 기본이 된다 이렇게 버림 콘크리트 지정이라며 먹매김을 위한 잡석 자갈 지정 위에 두께 60mm의 묵은 콘크리트로 평화하게 타설합니다. 시설개론 학원책을 보다 보면 각각 숫자가 다른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거는 시방서, 기준, 이론책들, 수험서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 무엇이 맞다 틀리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에 나오는 건 제가 딱딱딱 밑줄 그어드릴 거예요. 그러니 숫자는 그것만 외우셔야지 쓸데없는 숫자 외우지 마세요. 나온다고 모두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제 제가 여기 있는 60mm 외울 거냐 말 거냐 안 외우셔도 돼요. 됐습니까? 묵은 콘크리트 밑줄. 철근 낼 필요 없어요. 철근이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 2번 밑창 콘크리트의 강도는 얼마일 거냐? 옛날 기준에는 14.7N/. 제곱밀리미터인데 이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단위를 싹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밑줄 그시고 15메가파스칼 이렇게 써놓으세요. 메가파스칼. 기본적인 단위는 메가파스칼인데 이놈이나 뉴턴 나누기 제곱밀리미터는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바뀌었다가 해봤자 이건데 15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뒤에 밑줄입니다. 강도가 작더라도 내력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밑창 콘크리트의 강도는 커야 되냐 작아야 되냐? 아니요.
크든 작든 관계가 없어요. 왜요? 심받는 게 아니라 작업상 편리를 위해서 판판하게 까는 겁니다. 하지만 판판에 깔더라도 너무 강도가 작으면 깨지니까 이 정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즉 15라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강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포인트죠. 됐습니까? 주의 목적, 먹매긴 바탕, 철급, 철근조립, 거푸집 설치용인 등등등등등등 써놓으세요. 왜요? 작업상 편리 위함. 됐죠? 그런 거 보면 잡석지정이나 밀착지정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역시 많이 나올 얘기는 말뚝지정이죠. 넘어갑니다. 66페이지 그림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말뚝지정. 가죠. 66페이지 기초 슬래브 아래의 집안 중에 설치하는 기둥 형태의 지정입니다. 지층의 상부는 연약하고 견고한 집안이 깊이 있을 때 건축물의 하중을 좁은 집안에 전달합니다. 말뚝 지정이라 부르기도 하고 만약에 말뚝을 기초로 한다면 말뚝 기초라고도 부르죠. 중요한 건 말뚝 기초, 나우 말뚝이든 강제 말뚝이든 뭐뭐든 간에 다 무슨 기초? 깊은 기초. 그러면서 과연 이 말뚝이 잘 견딜 거냐 못 견딜 거냐 하는 시험이 말뚝 받기 시험이에요. 됐습니까? 토질 조사를 분석하기 위한 말뚝 시공을 실시할 경우에 하는 시험으로 밑줄이요. 말뚝의 지지력 추정. 이 말뚝이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나타내는 시험이 말뚝 받기 시험이에요. 그러면 말뚝이 잘 견디는지 못 견디는지 직접 논다고 해서 재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땅에도 직접 하중을 주어서 알아보는 재하 시험. 말뚝도 잘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알아보는 게 얘도 말뚝 재하 시험. 됐죠? 그러면서 1번과 2번을 정리하면 이런 거겠네요. 1번과 2번을 묶어버리면 이런 거겠네요. 말뚝은 3개 이상 박으세요. 개수를 본이라 부릅니다. 철근도 개수를 본이라 불러요. 말뚝을 3개 이상 수직으로 박으시되 쉬지 않고 박으세요. 쇠 빠지게 박으랍니다. 됐죠? 또 당신이 나우 말뚝을 쓴다면 나우 말뚝을 가지고 시험을 해야지 강제 말뚝을 하면 안 될 겁니다. 즉 실제 사용 말뚝과 동일한 조건으로 길이도 마찬가지 두께도 마찬가지로 3개 이상 쉬지 않고 수직으로 박으세요. 그 다음 3번 떨공의 높이는 무거운 건 1, 2m, 가벼운 건 2, 3m. 왜 그럴까요? 떨공이는 떨어뜨리는 추예요. 당연히 무거운 건 낮은 곳, 가벼운 건 높은 곳. 왜요? 똑같은 무게가 들어가야 되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4번, 5번, 7번입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건 4번, 5번, 7번이에요. 4번 소정의 치마량에 도달하면 더 이상 무리하게 박지 마세요. 그러면 소정의 치마량이 뭐냐? 그게 5번이죠. 타격 횟수 5번 두드렸을 때 총 들어가는 양 관입량이 6mm 이하면 말뚝이 거부 현상으로 보더라 더 이상 무리하게 박지 마세요. 됐죠? 그 다음 6번은 어떤 얘기냐면 이 말뚝의 지지력을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식이 있는데 이런 거죠. 말뚝이 있으면 여기에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떨공이의 무게, 여기 높이, 그 다음 이놈의 길인가요? 중량, 말뚝의 무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이 들어가는 깊이. 이 4가지, 하나, 둘, 셋, 4가지를 가지고 말뚝의 지지력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건 이놈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잖아요. 왜? 떨공이 무게 알 거고 높이 알 거고 말뚝의 무게는 재면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얼마나 들어가는지 관입량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몇 번이더라? 7번이라는 얘기예요. 즉 말뚝의 최종 관입량은 단순하게 한 번 두드리고 2번 두드리는 게 아니라 5회를 두드리든 10회를 두드렸을 때 가장 높은 값, 가장 많이 들어가는 값, 가장 조금 들어가는 값 이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평균값, 평균 몇 센티미터, 몇 밀리미터가 들어갔는지 평균을 내세요. 그게 최종 관입량이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7번 말뚝의 최종 관입량은 5회 또는 10회의 평균값이지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아니더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핵심 문제 풀어보죠. 말뚝 받기